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스센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불타는 금요일을 보여줬던 시장, 오늘은 좀처럼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지난주 매수로 일관하던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매도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약세권을 벗어나지 못했고요. 코스닥은 일부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주가 시세를 내면서 시장을 좀 받쳐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이죠. 오늘도 든든한 우리 월요일 남자들과 함께 꼭 알아야 되는 이슈들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경 차장 그리고 이화진 과장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에 시장에 딱 힘을 내줘야 되는데 말이죠. 네. 힘이 좀 빠졌네요. 메이저 수급도 좀 포지션을 바꾼 것 같아요. 최근에 한 2주 동안 좀 시장이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좀 이어가는 것 같아요. 미국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끌어가면서 모멘텀이 나올 때마다 추가적인 반등이라든지 수급적으로 좀 움직이는 모습이었던 것 같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2차 전지에 관련된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이어지는 모습인데, 주말에 한번 쭉 스크리닝을 하면서 7월이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되면서 대부분의 수급적인 쏠림이 좀 강하게 되는데, 그럼 대부분의 종목들이 아마 숏 시퀴즈가 일부러 좀 반영이 되는 종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의 종목이긴 한데, 숏 시퀴즈가 뭐냐면 일정 부분은 공매도를 했던 부분들을 환매수를 통하고 거기서 미리 주가에 대한 반등을 예상하고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차익 실현을 하는 방법인데, 이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게 시즌이거든요. 이제 제가 시즌을 한번 쭉 스크리닝을 해봤는데, 네. 아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쉽게 얘기하면은 공매도 환매수가 이루어지는 구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숏 스퀴즈가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주가 반락이 좀 크게 나오는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이 기간 동안에 쉽게 얘기하면 대차장고를 본다라고 하면 한 68% 정도 급감하는 모습이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는 흐름이었던 거죠. 쉽게 얘기하면 10만 원대 초반에서는 충분히 가격적인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왔고, 이런 부분들이 이 구간에서는 일정 부분 환매수를 했던 거고, 여기 부분에서는 소위 말해서 대차나 공매도를 했던 부분들을 기관들이 좀 어려움을 겪는 구간이다라고 지금 판명이 됐고, 계속해서 100만 원 쪽 태핑을 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과거에 이런 부분들이 제가 가까운 모델로 시즌을 보여주긴 했지만 네. 가장 크게 사실은 반영이 된 게 셀트리온이었어요. 보시면 2000년도 초반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공매도, 대차에 대한 부분들을 소위 말해서 상한가 매도 걸기를 통해서 충분히 주가가 반영을 했고, 그런 구간에서 주가 같은 경우가 한 10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수급의 주체, 그리고 상승해서 52주 신고가, 그리고 일정 부분은 대차나 공매도 부분이 줄어드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마 7월 달 내내 좀 이런 기조가 좀 이어질 거라고 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한 시장 흐름인 것 같습니다. 숏스퀴즈가 들어오는 종목들이 급등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면 7월장도 계속해서 상승장이 좀 이어질까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도 시장은 어느 정도 반등하는 모습, 그러니까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 본다라고 하면 네. 상승하는 종목은 20%, 하락하는 종목은 80%였고요. 맞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지수는 코스닥 중심으로 보합권이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상대적으로 개인들 포트폴리오에 편입했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었고, 좀 소외받았던 주식들이 좀 반등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참여자 입장에서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이었던 것 같고요. 반대로 수급이 몰리는, 쉽게 얘기하면 최근 한미반도체죠. 그리고 뭐 동은아나텍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추가적인 반등을 통해서 수급적인 쏠림이 또 강하게 반영이 되는, 그래서 시장의 쏠림이 좀 과하게 좀 움직이는 시장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포트폴리오를 좀 제대로 좀 조정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 뭐 앱노라고 해서 AI 관련된 종목으로 최근에 불과 2, 3일 만에 주가가 50% 올라오는 모습이었던 네.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수급이 가는 종목에 대해서 내가 과감하게 공부를 통해서 베팅을 하고 거기서 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좀 끌어가면서 추가적인 여러 가지 시장 외적인 부분들을 좀 반영이 되는 종목별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시장이지만 그 안에서 전략을 짜면은 또 잘 대응할 수 있겠죠. 저희가 키워드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네, 테슬라의 첫 번째 사이버 트럭이 생산됐다고 합니다. 사전 주문이 170만 건에 달한다고 했던 정말 인기가 많았던 트럭인데 생산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드디어 생산이 된 건데 관련해서 뭐 일부 종목들, 퓨런티어, 애경 케미칼 등이 강세를 보였는데 국내 기업들에게 뭔가 기대해볼 만한 포인트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삼성전기나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에 테슬라 사이버트럭에 대한 공급 공시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게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재공시에 대한 이제 의무 기간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차후에 이제 얘기가 나온다고 해서 이제 아직까지는 확정적인 답변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볼 때는 테슬라에 LG이노텍과 삼성전기가 들어가는 건 일단 맞다라고 좀 보고 있고 일단 5조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삼성전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업체나 이제 다른 부품 업체들이 어디 있느냐가 좀 제가 볼 때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 실제로 오늘 이제 퓨런티어가 아까 22% 정도 이제 상승을 했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가 40% 이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고 이제 카메라 모듈 실제 전장용 쪽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이 조립이나 이제 생산에 대한 이제 검사 장비까지 이제 들어가는 부분인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아이오닉 5에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사이드 미러를 이제 안쪽으로 들이게 되면서 실제로 하드웨어 미러보다는 이제 디지털 미러로 바뀌게 되면서 카메라 이제 장비에 대한 대수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돼버렸습니다. 실제로 이제 물론 일론 머스크가 올해 연내에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완전 제품을 출시하겠다고 얘기를 했던 만큼 물론 사이버 트럭은 아니지만은 향후에 레벨 3 단계에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 카메라 모듈이 한 10개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레벨 4 때는 카메라가 15대 그리고 완전 자율주행이 레벨 5가 들어갔을 때는 카메라가 20대 이상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앞으로 완전 자율주행이 계속 점차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될 것이고 실제로 프론티어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버 트럭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카메라 모듈에 대한 이런 장치들이 이제 수율이 훨씬 더 증가하는 이제 모습으로 좀 변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삼성전기, LG이노텍의 MC넥스와 같은 이제 고객사를 가지고 있는 프론티어가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좀 수혜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이제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는 실제로 북미 시장은 워낙 이제 픽업 트럭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크고 아마 그만큼 이제 하나의 트렌드로서 시장을 이끌어 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픽업 트럭에 대한 수요가 결국에는 우리나라 이런 부품 업체들의 부분이 오늘 단순히 하루 만에 끝날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뭐 한 달 뒤, 두 달 뒤 실제로 사이버 트럭이 얼마만큼 양상이 됐고 제품이 나가냐에 따라서 실적이 더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또 흐름은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카메라 모듈 쪽 퓨런티어가 부각을 받을 것이다. 테슬라향 기업들이 앞으로도 좀 시세를 내줄지 사이버 트럭에 대한 부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만나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죠. 이제는 점점 2차 전지보다 반도체가 좀 주도주로 떠오르는 것 같아요. 사실 올 초에는 2차 전지가 없으면 소외감을 느꼈는데 네. 이제는 좀 반도체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 안에서 순환매가 계속 이어질까요? 그렇다면 다음 순환매가 이어질 쪽은 어느 쪽일까요? 아마 올해 챗 GPT라든지 AI 관련된 부분들을 예상 못했던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 최근의 분위기인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뭐 이번에 실적 가이던스 주고 난 이후에 이제 HB에 관련된 부서를 작년 연말에 해체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페널티 인사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죠. 그런 것만큼 시장에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GPU에 대한 부분들이 강하게 수급적인 부분들을 이끌어가는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아마 메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는 새롭게 들어가는 서버에 대한 투자 부분들 이번에 스매드라고 하나요? 이제 이런 네, 부분들이 스레드.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예상치 못했던 서버에 대한 수요는 메타를 중심으로 특히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인텔 CPU를 쓰지 않거든요. AMD CPU를 쓰기 때문에 그 밑단에 있는 새로운 추가적인 수요가 발현이 되는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반도체 특히 HBM 쪽에서는 후공정 쪽에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증착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올 연말까지는 쇼티지에 대한 부분들이 강하게 반영이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한미 반도체를 중심으로 그 밑단에 있는 뭐 미코라든지 SNS텍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반영을 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기 특히 기판에 대한 부분까지 좀 반영이 되면서 시장에서 후공정에 관련된 HBM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는
쉽게 얘기하면 과거의 전기차 동박이라든지 충전기까지 가는 부분들에 대한 스크리닝을 통해서 종목들을 찾듯이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3분기까지 특히 연말까지는 계속적으로 쇼티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어지면서 추가적인 종목들에 대한 반영이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돌 것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HBM 관련해서 쇼티지가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단기 급등했지만 종목들은 조정 시 매수 관점도 유효할까요? 네. 아마 이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기반영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이번에 아마 들어오면서 추가적인 발주에 대한 부분들, 특히 장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2개월 반 정도의 HPSP 소개를 해드렸고 네. 그런 주가가 최근에 말씀드리고 나서 한 7, 80% 올랐고요. 마지막에 한미반도체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연치 않게 말씀드리고 한 50% 정도 주가가 올랐는데 네.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탐방을 다녀보고 투자를 해보면 굉장히 어려운 주식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수주 산업이고 그리고 ROE 같은 경우를 앞선에 있는 대기업이 주기 때문에 7%를 넘기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오테크니스라든지 HPSP처럼 가점하고 있는 기업들, 경쟁이 없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장비 발주를 통해서 ROE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인데 그 밑단에 있는 특히 한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동진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반도체 장비는 굉장히 어려운 투자인데 좀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말씀드린 대로 연말까지는 엔비디아가 꺾이지 않는 수요를 가져가면서 그 밑단을 따라가고 있는 패스트 팔로우 AMD라든지 인텔 쪽에서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시장에 대한 확대를 가져가기 때문에 국내 장비 업체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 시장이 열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런 후공정이 강세를 보였고 오늘은 전공정도 두드러지는 모습이었거든요. 이게 키 맞추기가 일어나는 건지 그럼 이제 전공정 쪽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저는 그래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그게 삼성전자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컨콜에 대한 멘트는 물론 이제 마이크론이 추가 감산 얘기를 했고 아직은이란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저는 삼성전자가 이번 발언에서 좀 강한 어조로 이제 캐펙스 투자를 얘기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HBM3나 이런 정설에 대한 이슈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전공정에 대한 수혜가 조금 가시화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지금 DDR5나 DDR4에 대한 가격이 서서히 이제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하는 구간이 있고 결국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스레드나 그리고 이제 AI에 대한 수요가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측면에서 사실 더 이상의 저기는 추가 감산에 대한 부분이 크게 의미가 있을까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미 컨센에 대한 목표치보다 이제 월등히 어느 정도 실적이 2분기 때는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결국에는 향후에는 이 새로운 시장에서 누가 점유율을 MS를 빨리 점유율 차지하는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1분기 때 안 하려고 했던 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추가 감산을 했었지만은 2분기 때는 추가 감산보다는 오히려 강한 어조로 조금 표현을 하지 않을까라고 한다게 되면은 그게 서서히 최근에 이제 전공정에 대한 흐름들이 조금은 이제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전반적으로 두 분 다 긍정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우크라이나 재건 보도록 할까요? 주말에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을 했죠.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에 재료 소멸성 하락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종목들이 움직이다가 윗꼬리를 달고 마감했습니다. 재료 소멸로 이제는 봐야 할까요? 아마 재건에 관련된 금액 같은 경우에는 8조 8천억 그 이상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모습이었던 것 같고 오늘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뉴스에 새로운 뉴스가 나오면서 시기적인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좀 쉬어가는 모습인데 이제 여기 보시면 재건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작은 주식들이에요. 최근에 대표적인 게 삼부토건이 되었던 것 같고 그 윗단에서는 SC 엔지니어링이 오늘 상한가는 기록은 했지만 거래량 자체가 크지는 않은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 에버다임 정도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고 사실은 현대건설이 대표적인 수혜 종목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국내 이슈 때문에 주가가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현대로템이 사실은 양쪽으로 좋은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재건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철도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방산에 대한 이슈도 있는데 주가를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기반영돼서 주가가 좀 오히려 빠지는 모습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재건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이슈가 발현이 되겠지만 네. 쉬어가는 구간에서는 좀 비중을 줄이고 오히려 좀 남들이 관심이 덜할 때 이때 좀 비중을 늘려서 모멘텀이 나오면 또 그때 차익을 좀 실현하는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